안녕하세요, 저스티스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한국방송에서 고려와 거란의 전쟁을 다룬 대하사극을 방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극을 보시기 전에 사전 지식도 장착해 볼 겸 거란족과 관련한 의식주부터 생활상, 행정, 군대에 이르기까지 잡다한 지식을 총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료 부족으로 그림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원입니다. 거란이 흥기한 곳은 시라무렌 강 유역이며 거란이는 흉노 후예설, 동호 후예설, 선비 후예설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거란이 동호 계통으로 동부 선비에서 갈라져 나왔다고 봅니다. 거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거란인이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인데 그 뜻은 다양한 주장이 있을 뿐 정설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식주입니다. 복장은 황제와 남명관은 한족 복장을 입었고 황후와 북명관은 거란 전통 복장을 입었습니다. 신발은 대부분 장화를 신었고 검은색과 노란색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옷은 대부분 가죽이나 털로 만든 옷이었는데 단비나 양, 쥐, 사막여우를 사용하였습니다. 남녀 모두 귀걸이를 착용하였고 곰발을 했습니다. 곰발의 형태는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머리카락을 귀걸이에 넣어서 아래로 늘어뜨리기도 하였습니다. 주식은 고기와 우유입니다. 소, 양 등 가축은 물론이고 멧돼지, 노루, 사슴, 토끼, 거위, 기러기, 생선에 이르기까지 잡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먹었고 육류는 삶아서 수육으로 만들어 먹거나 말려서 육포를 만들어 먹기도 하였습니다. 소와 양젖은 음식이자 음료로 사용되었는데 유제품은 가장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유목민이어서 밥을 안 먹었을 것 같지만 농경지도 있었기 때문에 곡식으로 만든 죽이나 볶아 말린 밥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과일은 수박을 비롯해서 복숭아, 살구, 자두, 포도 등을 섭취하였습니다. 거란이는 농경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절별로 양지를 찾아 이동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름에는 높은 언덕에서 살았고 나머지 계절에는 배산임수의 양지 바른 곳에서 살았습니다. 항상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해체할 수 있는 천막집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반원형 천장에 가죽끈으로 동여매고 사방을 목조로 조립한 천막집에서 살았습니다. 문은 항상 동양으로 냈습니다. 이동을 위해서 말과 수레가 반드시 필요했는데 부인들도 말을 탈 수 있었습니다. 이동과 관련하여 황제의 예를 들어보면 황제는 수도 상경에만 머물지 않았고 북명관, 남명관 신하들과 함께 추위나 더위를 피해 이동하였습니다. 이를 사시날발이라고 합니다. 요나라 초기에는 추동에는 상경에, 추나에는 더 시원한 곳을 찾아 상경보다 북쪽인 대응안녕 동남단에 거주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송과의 교섭이 잦아지자 점차 남하하였는데 그 결과 남경에서까지 거주하게 됩니다. 그 밖에 황제가 사시날발을 하는 직할지도 있었는데 이는 알로타라고 합니다. 알로타는 흉노 시절부터 내려온 유목민의 전통입니다. 알로타에는 황제의 군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성씨입니다. 거란의 부족은 원래 성씨가 없고 대신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명 자체를 성씨로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유라보기의 야율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명을 한자로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야유를 비롯한 기타 모든 부락은 각자의 지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유라보기가 자신의 통치 기간에 대하, 요련, 세리라는 세 개의 귀족을 모두 야율씨로 통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삼야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거란 귀족의 성씨는 모두 야율씨입니다. 이어서 태종은 이를 야율씨와 결혼하는 가족들을 모두 소씨라 하였습니다. 결국 귀족은 모두 야율씨 아니면 소씨인 셈이었는데 야율과 소씨에 속해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주인의 성씨를 따라가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요나라의 모든 사람들은 야율씨 아니면 소씨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성이 같다고 해서 같은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모두 혈연 관계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패단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제8대 도종 시기에 이를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거란이는 멸망할 때까지 모두 야율씨 아니면 소씨가 됩니다. 만약 드라마에서 요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야율씨나 소씨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한인이나 바레인 출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자는 조혼이 일반적이어서
보통 13세가 되면 혼인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부인의 나이차가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꽤 오래 지속된 전통이 바로 조계혼이었기 때문에 한 부락은 최소한 2개의 씨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학문입니다. 거란은 할양받은 연운 16주를 경영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한인과 바레인을 등용해서 임시로 새로운 땅을 경영할 목적으로 시행하였는데 그것이 점차 정례화되어서 성종 시기에는 조서를 내리고 공거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과거는 한인이나 바레인만 응시가 가능하였고 거란인의 응시는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북명관과 남명관이라는 이중 구조로 제국을 철저히 분리 경영하려는 통치 세력의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인과 바레인 관료가 요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 기여한 점은 상당하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2대 태종 시기부터 제6대 성종 시기까지 5대에 걸쳐 활약한 한인 관료 실방은 태종 시기에 진사로 급제한 인물입니다. 아울러 과거를 치르기 위한 학교도 설립하였고 인재도 양성했습니다. 태조와 도종 시기에는 상경과 중경에 각각 국자감을 설치해 생도를 길렀습니다. 태종은 남경에 태학을 설치하였고 성종은 오경의 주현에 학교를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체제입니다. 거란의 행정체제는 기본적으로 인소기치, 즉 관습에 따라 다스리는 것입니다. 유목민과 정주민의 관습이 달랐기 때문에 이 말은 곧 거란이 이중 통치 구조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북명관, 남명관 제도입니다. 북명관은 거란의 각 부 및 기타 유목민족, 어렵민족을 다스렸습니다. 북명관 수장은 거란인만 할 수 있습니다. 남명관은 한인이나 바레인의 사무를 관장하였는데 남명관의 수장은 거란인이나 한인, 바레인 모두 가능했습니다. 거란의 수도는 상경 임왕부였지만 수도에 중앙행정기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황제와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북명관 최고 권력기구는 북추밀원이고 남명관 최고 권력기구는 남추밀원입니다. 그리고 남추밀원 밑으로는 당나라의 제도를 따라서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에 3성을 두었습니다. 지방행정제도는 전국을 5도로 구획하여 상경도의 상경임왕부를, 동경도의 동경요양부를, 중경도의 중경대정부를, 남경도의 남경석진부를, 서경도의 서경대동부를 두었습니다. 아울러 중경도의 흥중부를 하나 더 둠으로써 오경육부를 구성하였고 부 밑으로 주와 현을 두었습니다. 주현을 두었다는 것으로 볼 때 경부 주현의 시스템은 남명관의 지방행정체제를 말하는 것이고 거란인을 비롯하여 북쪽의 유목민족은 부락 단위로 통치하였습니다. 오경의 역할은 모두 달랐습니다. 상경은 태조 야요라보기가 창업한 곳으로 천혜의 요새로서 기능하였습니다. 동경은 바레인과 여진인 고려인을 통제하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설치하였습니다. 서경은 서하를 비롯하여 서쪽의 유목민들을 방비하기 위해서 경영하였습니다. 중경과 남경은 전통적으로 경제 수준이 높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군사보다는 국가 재정의 요충지로서 기능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사입니다. 다른 유목민들처럼 거란도 민간이 병역을 동시에 맡았습니다. 남자는 15세가 되면 병적에 올라서 평소에는 유목이나 사냥을 하다가 전쟁이 발생하면 징병되어 출정하였습니다. 전투를 담당하는 정군 1인당 타초곡 가정과 수영포 가정이 각각 한 명씩 붙었습니다. 즉 3인 1조 시스템입니다. 타초곡 가정은 약탈을 통해 식량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수영포 가정은 물품 관리와 운반을 하였습니다. 마필이나 갑옷, 활, 화살 등 무기는 개인이 준비해야 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각도에 조서를 내렸는데 금어부를 만들어서 병마를 징집했고 명령을 전달할 때에는 은패를 사용했습니다. 금어부란 금으로 물고기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둘로 쪼갠 일종의 징표입니다. 하나는 황제가 가지고 다른 하나는 지방행정 단위의 수장에게 미리 주어졌습니다. 이후 병마를 징집할 때 황제의 사자가 황제의 금어부 반쪽을 가지고 가서 지방행정 수장과 맞춰본 후에 일치하면 병마를 일으켰습니다. 요나라 군대는 어장친군, 궁이기군, 오경향정, 부족군, 속국군으로 나뉘었습니다. 어장친군은 황제의 친위부대로 최고의 정예기병입니다.
대략 5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궁이기군은 알로타군이라고도 하는데 황제 직할제에 주둔하는 황제 호위군입니다. 오경에는 오경향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향정이란 말은 지방 주민들을 군사로 편제하였다는 뜻입니다. 대략 100만에서 110만에 이르렀습니다. 황제의 군대와 오경향정이 요나라 군사력의 핵심으로 둘을 합친 숫자가 160만에서 170만에 이르렀습니다. 부족군은 대수령 부족군과 중부족군으로 나뉘었고 대수령 부족군은 신앙과 대신이 거느린 사병 집단입니다. 중부족군은 대수령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부족 단위의 군대입니다. 속국군은 거란에 사대하는 주변국의 군대를 말합니다. 부족군과 속국군은 종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토벌되었습니다. 요나라는 대부분의 전쟁을 궁이기군과 오경의 군대로 치렀고 부족군과 속국군을 징발하는 경우는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 거란 전쟁의 주요 인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전쟁은 고려 거란 모두 성종시기였습니다. 거란의 총사령관은 소손영이고 그는 제2차와 제6차 침입의 총사령관 소배압의 동생입니다. 고려 상군사는 시중 박양유, 중군사는 내사시랑 서희, 하군사는 문하시랑 최량이었습니다. 제2차 전쟁은 고려는 현종, 거란은 성종 시기입니다. 고려의 서북면도 숨검사 강조가 목종을 패하고 현종을 옹립하였습니다. 제2차 전쟁은 성종이 친정하였습니다. 총사령관은 소배압입니다. 고려는 강조를 행영도 통사, 안소강을 행영도 병마사, 최현민을 좌군 병마사, 이방을 우군 병마사, 박충숙을 중군 병마사, 최사위를 통군사로 삼았습니다. 이때 흥화진을 지키며 크게 활약한 장수가 서북면도 숨검사 양주입니다. 드라마에서 제3차에서 5차 전쟁을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제3차 전쟁의 거란 측 사령관은 소적열이었고 고려는 흥화진을 지킨 정신용, 주연, 고적여, 조익 등이 등장합니다. 제4차 전쟁은 거란의 야율 세량과 소글열이, 고려는 제3차 전쟁과 비슷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제5차 전쟁은 거란의 총사령관 소압탁과 소글열이, 고려는 견일, 홍광, 고의 등이 전투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1018년부터 발생한 제6차 전쟁은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진 제3차 전쟁입니다. 이번 드라마의 실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며 거란은 동평군왕 소배압을 총사령관인 도통으로, 전전도 점검 소허열을 부통으로, 동경유수 야율팔가를 도감으로 하였습니다. 이에 고려 현종은 행영도 통사 강감찬을 상원수로, 대장군 강민첨을 부관으로 임명하여 맞섰습니다. 계략적인 고려 거란 전쟁의 전개 과정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2023년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은 고려 제7대왕 목종이 있고 목종의 모후인 천추태후, 천추태후의 연인이자 실권을 휘두른 김치양, 천추태후와 김치양 일파를 몰아내고 목종을 폐위한 후 현종을 옹립한 무신 강조, 강조의 정변으로 즉위한 현종, 강조의 정변에 참여하였고 제2차 전쟁 때 거짓 정보로 거란군을 철수시킨 하공진 등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